오늘 오전 한국과 미국 간 상호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국익 최우선으로 협상한 결과였는데요.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8월 1일 시한을 앞두고 한미 상호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기존의 25%에서 15%로 낮아졌는데요. 이미 합의가 타결된 일본 그리고 EU랑 비슷한 수준인데 큰 고비는 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동안에 관심도 많았고 또 고민도 많았었던 무역 협상,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무역 협상이 아주 전격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우선 지금 관세율이 첫 번째 어젠다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한국에 대해서 예고한 것은 상호 관세, 국가별로 상호적으로 매긴다는 그 관세인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25%를 예고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15%로 10%포인트보다 10%포인트를 낮추기로 타결을 했습니다. 물론 15%라는 이제 앞으로 적용될 그 상호 관세율도 종래에 한미 자유무역 협정할 때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것이고 부담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 무역에서는 상대적 요인,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같이 경쟁을 할 우리 경쟁국들, 일본, 유럽, 그 밖에 동남아 국가들과의 상관관계가 중요한데요. 일단 상호관세, 국가별 상호관세 면에서는 일본도 15, 유럽도 15입니다. 또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19%나 20%까지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적어도 미국 시장에서 다른 나라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됐다. 그런 면에서 뭐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특히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자동차 관세인데요. 사실 자동차는 우리의 대미 수출 아주 주력 제품입니다. 이 자동차도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에 관세율 25% 품목별 관세 때리면서 이 대목에서 절대 양보 없다 했는데 이것도 15%로 내렸습니다. 일단 관세율에 관한 한 당초 예상을 넘어서서 상당한 우리의 요구사항을 많이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설명을 주신 것처럼 일본이나 EU가 15%니까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을 좀 막았고 베트남, 필리핀도 19%였으니까요. 좀 다행인 결과인데요. 여기에 대미 투자 규모 역시 많은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일단 일본은 5,500억 달러였고 EU는 뭐 더 크기 때문에 6천억 달러 정도였는데 우리는 3,5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또 하나의 어젠더는 관세율 못지않게 미국에 와서 직접 투자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일본과 유럽이 먼저 타결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럽은 6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고 일본은 5,500억 달러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니까 이 같은 경제권과 비교하면 다소 부담이 좀 준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경제 규모가 일본이나 EU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GDP 대비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서로 엇갈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은 우리가 국가 경제력은 좀 적지만은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 규모는 일본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무역 흑자와 GDP를 서로 좋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특별히 우리 투자 금액 3,500억 달러가 우리가 당초 제시한 2천억 달러보다는 많아졌지만은 그러나 크게 다른 나라보다는 불리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그 투자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3,500억 중에서요. 2,000억 원은 일반 투자, 또 나머지 1,500억 원은 조선 투자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3,500억 달러의 전액을 우리 돈을 갖다가 이 투자를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정부 보정이라든지 대출 이런 것도 동시에 끼어 있습니다. 특히 분야 면에서는요.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미국에 좀 투자가 필요한 업종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도 시너지를 더 낼 수 있다. 물론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런 면에서 내용 면에서 뭐 상당히 그 소망스러운 대목이 많이 끼었다.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상호 비교 우위를 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는 분야다. 이런 면에서 나름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조선업이 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이제 조선업 협력으로 우리가 더 확대시키면서 여기에 또 전력이 주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문제의 핵심을 꼽아 주셨는데요. 사실 미국서도 이번 한국의 조선업 대목은 관세 협상 이전부터 탐을 많이 내던 분야입니다. 원래 조선은 미국이 세계 1인자였는데 미국 내에서 존스법이라는 법을 만들면서 그동안에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군 군함, 함정은 많이 만들어야 되는 중국과의 경쟁 등 군사 안보 면에서 필요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지금 세계의 조선 산업 1위는 단연 중국이고요. 우리가 2위거든요. 그런데 중국과의 경쟁을 의식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조선을 맡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의 존스법은 미국 국내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이럴 때 동맹국인 한국의 협조가 가장 많이 필요했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한화 오션 같은 데는 이 관세 협정하기 이전에도 필라 조선소 같은 거를 인수해서 진출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안보와 또 조선 배의 안정적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우리나라 배는 상선 또 LNG선 이런 데에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협력을 통해서 군함, 심지어는 항공모함까지도 만들 수 있는 외연을 늘리게 됐다. 특히 이 마스가라는 표현, 자, 이 마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뜻인데 마스가는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이거든요. 미국의 조선업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 단순히 우리가 압력에 의해서 열어주는 문제를 하나 뛰어넘어서 우리가 미국 산업에 크게 미국의 안보에도 기여하는 뭐 그런 면에서 윈윈 프로젝트가 됐고 사실 이 대목이 한미 간의 무역 협상을 전격적으로 빨리 타결할 수 있는 데 큰 힘이 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 이런 조선 협력에 힘입어서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결정됐습니다. 이것 또한 주요국과 같아서 한국차가 뭐 가격적으로 차별을 당하지 않게 됐는데요. 다만 우리 정부의 애초 목표는 12.5%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소 아쉽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자동차는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수출 품목 중에 단연 1위입니다. 자동차를 수출해서 우리가 미국과의 무역을 꾸려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자동차의 수출 비중이 높은데 당초 품목별 관세에서 이게 25%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발표를 한 데다가 더 이상 낮춰지지 못하겠다 했고 또 미국 자동차 노조와의 대화에서는 50%까지 올릴 수도 있다 해서 자동차 문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걱정과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것은 그동안에 자동차 수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공포, 이 문제를 많이 해결을 했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지적을 했고 또 김용범 대통령실의 정책실장도 지적했듯이 조금 아쉽다. 왜냐하면 15%라는 것은 우리 경쟁력하고 똑같지만 우리는 좀 더 낮추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에 우리는 원래 자동차 관세가 제로였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때 이미 2.5가 있었더랬거든요. 따라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정신을 생각해서 일본보다 우리가 2.5를 좀 더 낮추고 싶었는데 이 대목을 막판에 관철을 시키기가 어려웠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표현에 따르면 다른 큰 틀에서의 합의 때문에 이 대목은 일단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경쟁력이 일본과의 경쟁에서 단순하게 가격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품질에서도 상당히 지금 한국산이 발돋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관세율, 어차피 관세율도 15%로 똑같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상 결과에서 좀 고무적인 점은 굉장히 민감한 분야로 손꼽혔던 농축산물 시장 부분입니다. 국내산 쌀 그리고 소고기 이 분야에서 미국이 추가 개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우리가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일본의 경우에는 쌀 시장을 또 개방하기로 했잖아요. 농업계가 우리는 당장 한숨 돌린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관세 무역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 제1차적인 목표가 농산물 수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농산물 수입 막는 나라들을 그 규제를 푸는 거였습니다. 미국은 그 넓은 땅에 농업 지역이 가장 많고 지금도 농민의 유권자 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 농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원령 소의 나이가 30개월이 넘어가는 소는 한국이 지금 수입하고 있지 않은데 이 대목과 관련해서 미국산 소를 수입하지 않는 나라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협상을 하면서 이 대목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그런 면에서 우리 측의 요구가 상당히 극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쌀도 큰 이슈였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산 쌀을 75%더 수입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이 대목 전혀 손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농산물이 국가 안보, 식량 안보 문제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 대목은 절대 양보하지 못하겠다라고 협상을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농산물 부분에서 전혀 추가 개방이 없는 그런 양보를 받아낸 것을 감안할 때 다른 분야에서 예를 들면 $3,500 해외 투자라든지 또는 관세율 종합평가할 때 다른 나라보다도 결코 협상이 불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종합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농업 분야에서 선방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쟁보다 좋은 조건이라는 그런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는 낮췄지만 앞으로 발표될 반도체 또 의약품 관세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대우를 약속했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미리 대응책을 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대통령실이 지적한 반도체와 의약품에 한국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를 이루었다.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타결한 상호 관세, 그다음에 또 하나는 품목별로 이른바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미국의 안보를 침해당했다 하는 이유로 마구 공격하는, 사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 지금 몇 %가 될지 모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경우에 따라서는 200%를 때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공언하고 있거든요. 이 대목이 또 하나의 관세 폭탄인데 이번에 한미 협상을 할 때 한국에 대해서 이 의약품과 반도체, 한국만이 특별히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특히 반도체 같은 것은 미국이 스스로 생산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른 경쟁국과 관세율이 비슷하다면 이 대목은 피해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특히 우리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수출
비중도 자동차 못지않게 높은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 약속, 이것은 앞으로 지키지는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내용, 그 대목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세 협상 내용 살펴봤는데요. 이번 관세 협상 결과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날짜 등이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 2주 내로 전망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관세 협상보다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큰 딜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인데요.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 꼭 집어서 2주 내에 하자, 워싱턴에서 하자, 그러면서 사실상 공개 초청장을 보낸 셈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가장 상호 의존성 또 상호 간에 주고받는 합쳤을 때 시너지 효과가 가장 많은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이테크 또 소프트웨어, 한국의 강력한 제조업 기반, 이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협상 타결을 계기로 아예 이번 기회에 한국과 미국의 경제 동맹 체제를 만들어 보자.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세계의 기존 세계 무역기구 WTO라든지 경제 체제가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 정상이 만나서 새로운 틀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것도 상당하게 우리 한국과 미국의 경제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